4.7 재보궐선거를 9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냐며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여권을 향해선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투표를 해야 바뀐다고 날을 세웠는데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투표해야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이번 발언, 확실히 전직 검찰총장 입장에서 내놓은 건 아닌 듯합니다.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한 걸음 내딛는 모습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기대, 아직까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달보다 18.9%포인트 수직 상승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군들의 지지세는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양강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는데요. 조사 항목들을 좀 들여다봤더니 윤 전 총장의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을 택한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 지사는 31.5%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강조해온 게 힘을 발휘한 듯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만 지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없냐라는 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검사와 경제,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YS의 말처럼 머리는 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의 분명한 철학은 있어야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를 다 갖춰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아직도 시간이 상당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준비만 할 것 같으면은 대략적인 파악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 문제를 과연 상식선에서 풀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질주, 이 지사는 한때 부는 바람으로 여겼었죠.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그런데 이 바람, 국민들 마음이 이젠 심상치 않다고 느꼈나 봅니다. 개혁 성공의 동력인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김근태 정신을 소환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99%의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의 길뿐입니다. 일부에선 이 지사가 당과 청와대 사이의 거리를 넓히면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근태계에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초지일간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는 분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번엔 윤 전 총장을 향해 윤두삼이가 될 거다 날을 세웠는데요. 표현만 조금씩 바뀔 뿐 주장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본인이 정말 대선에 욕심이 있다면 이제 추미애 생각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한데 모여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본인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죠.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3지대를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모호한 중도로 가자는 논리보다 진영 논리와 보수, 진보의 양극단을 허물 제3의 시대 정신을 국익에서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트럼피즘도 결국은 국익 우선주의였습니다. 사실 홍 의원의 국익 우선주의, 트럼프보다 10여 년 전에 내놓은 개념입니다. 지난 2007년이었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며 국익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었는데요. 한국도 미국과 대등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대미 자주 노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미 자주 노선 강화 문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11대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미동맹에만 매달리고 소위 대미 종속 그런 형식으로 비춰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이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쏠린 민심의 흐름, 이를 되찾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군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얀마 군정의 반인도적 만행이 도를 넘었습니다. 한 살 박이 아이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들의 눈엔 그저 폭도였나 봅니다. 옆에 서 있거나 집 앞에 놀고 있었는데 총 맞은 어린이도 있고요. 집 안에서 있었는데도 유리 창문 같은 것을 뚫고 총 맞아서 사망한 어린이도 있는데, 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섭다 계속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더 화가 나서 그 어린이에게 총을 쐈던 것도 산 사람을 그대로 불태웠다는 믿지 못할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군부의 테러에 가까운 유혈 진압, 지난 토요일에만 114명의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1945년대 일본에게 맞서서 무장 항쟁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날을 기념해서 미얀마 항쟁의 날, 저항의 날이었는데 군사 정부 때 그것을 국군의 날, 군인의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민들은 그날에 반군부 독재의 뜻으로 전국 곳곳에 시위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군부의 유혈 진압도 벌어졌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파티를 즐기는 미얀마 군부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을 잔혹하게 죽여놓고 뭐가 좋은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군부가 참석해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상 군부의 쿠데타를 인정해준 셈입니다. 같은 날 밤 세계 미인대회에 출전한 미스 미얀마는 눈물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ech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I deeply sorr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fe. I want to say from here that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 세력 사이에 교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을 대놓고 학살하자 서방 국가들에선 너무나 충격적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성명으론 미얀마 시민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각종 제재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의 학살을 멈추기 위해선 유엔군 투입이나 긴급 정상회의 개최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은 비용은 어린이를 포함한 시신들의 숫자로 계산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엔이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미얀마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얀마에 대한 강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는 삼위이사국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다 숨진 시민은 45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반격의 출발점 투표해야 바뀐다. 정권 심판론의 힘.